어휴, 키키한 흙냄새. 당장 거지 노인네들 저 구석으로 안 보내.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뿐인 손녀의 돌잔칫날 평생 흙바닥에서 고생만 하신 친정 부모님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수수팥떡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 순간 제 안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돌상을 시어머니 면상에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 며느리 때려치웁니다. 숨막히던 시집살이의 끝, 피눈물 나는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첩첩산중 시골에서 평생 땅을 파며 살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늘 다음 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저를 품어주신 분들이죠. 그 깊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정말 악착같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고 지금은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다정하고 언제나 저를 1순위로 아껴주는 듬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찬란했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마주하신 상견례 날부터였어요. 어휴, 어디서 이렇게 퀴퀴한 흙냄새가 진동을 하나 했네. 시어머니의 첫 인사는 평범하고 덕담이 오가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집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어머니는 코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셨죠. 딸의 길을 살려주시겠다며 평생 안 입던 고운 옷으로 차려입고 오신 친정 부모님은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저희가 시골에서 살아서 시골 냄새가 배었나 봅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아버지가 굽은 등으로 연신 굽신거리며 거듭 사과를 하셨어요. 그 처량한 모습을 보는 제 억장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비단 물수건으로 손끝을 닦아내며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아무리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한들 그 미꾸라지 살던 진흙탕 냄새가 어디 가겠어요? 우리 아들이 워낙에 잘나고 인물이 좋으니까 다들 탐을 내는 건 알지만요. 솔직히 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제가 밤잠을 다 설쳤다니까요. 어떻게 뼈대 있는 우리 집안에 이런 농사꾼 집안이 사돈으로 들어온다는 건지 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저희 가족의 가슴 한가운데에 푹푹 꽂혔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렸죠. 엄마, 지금 처음 뵙는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오시다가 피곤하셨는지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를 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내가 대체 뭘 틀린 말했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우리 아들이 왜 유난을 떨까? 결혼이라는 게 엇비슷한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데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하지 않겠어? 저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숨막히는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주는 남편의 간절한 손길에 차마 일어설 수가 없었죠. 저를 죽도록 사랑해주는 이 남자 하나만 믿고 이 모든 수모를 꾹꾹 눌러 참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며느리가 된 후에도 시어머니의 핍박은
마치 일상처럼 숨막히게 계속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저를 향한 멸시와 비아냥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지혜. 너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유세 떨면서 시댁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니? 시골에서 내 애미가 제사상 차리는 법도 안 가르치더냐? 근본 없이 배운 게 없으니 상차림이 이따위로 천박하지. 시어머니는 제가 정성껏 부친 전을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신경질적으로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피눈물이 흘렀지만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어머니, 다음부터는 제가 더 신경 써서 준비할게요. 제가 아직 살림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시더라도 오늘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저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어유, 말대답 하나는 아주 청산유수지. 네가 아무리 백화점 옷으로 거치장을 번지르르하게 해봐라. 뼛속 깊이 박힌 그 구질구질한 촌티는 평생 못 벗는 법이다. 도대체 어디서 우리 집안에 저런 물건이 굴러들어와서는. 방 안에서 이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남편이 얼른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지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이 많은 걸 다 한 거야. 고생한 사람한테 꼭 그렇게 상처를 줘야 직성이 풀려? 여보, 당신도 그만하고 억울하게 듣고만 있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서 좀 쉬어.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죠. 저는 굳어버린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아끌며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달랬습니다. 자기야, 제발 화내지 마.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내가 솜씨가 부족하고 느려서 그런 건데 자기가 왜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쳐? 나 진짜 괜찮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어서 저녁 식사해. 저는 억울함에 핑 도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맞서 싸우면 중간에 낀 남편이 얼마나 괴로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귀하게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 얼굴에 어떻게든 먹칠을 하고 싶지 않다는 독한 오기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시밭길이어도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저를 따뜻한 가족으로 받아주실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직 그 헛된 희망 하나로 저는 하루하루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이 악물고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숨죽이며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뎌내는 사이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죠.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까르르 웃는 아기 천사를 보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부부의 소중한 딸이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흙투성이 작업복만 입고 고생하신 친정 부모님께 이번만큼은 제대로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고운 한복도 한 벌씩 쫙 빼입혀 드렸죠. 아이고, 지혜야. 이런 비싼 옷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입어도 되는 거냐? 호텔이라는 곳은 생전 처음 와보는데 바닥에 흙이라도 떨어질까 무섭구나. 친정어머니는 화려한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부여잡고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이 호텔에서 제일 멋지고 고운 거리요. 오늘은 우리 딸 첫 생일이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맘껏 즐기세요. 그때 남편이 예쁜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고운 한복 입으시니까 정말 영화배우 같으세요. 남편의 살가운 인사에 그제야 친정 부모님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다정하게 윙크를 하며 속삭였죠. 여보, 오늘 장모님 진짜 고우시다. 우리 자기랑 똑같이 생기셨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오늘 우리 세 식구 진짜 행복하게 잘 치르자. 응, 고마워. 당신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이야. 저희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하이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앙칼진 목소리가 호텔 로비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유, 진짜 기가 막혀서. 여기가 무슨 동네 마을회관인 줄 알아? 어디서 이런 촌티나는 노인네들이 남의 귀한 손녀 돌잔치에 와서 물을 흐려.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초리로 저희를 노려보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장은 그야말로 불길한 전조 그 자체였죠. 어머니 오셨어요.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서둘러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잔뜩 굳어버린 친정 부모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한껏 높이셨어요. 아니, 이봐요, 사돈. 동네 창피하게 저 늙고 냄새나는 노인네들은 대체 여기 왜 부른 거니? 우리 쪽 하객들은 다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고상하신 사모님들이신데 저런 행색을 하고 나타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분위기 다 망치게 진짜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시어머니의 독설은 넓은 호텔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진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눈치가 없어서 분위기를 망쳤다면 참말로 죄송합니다.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손녀딸 얼굴만 잠깐 보고 금방 가겠습니다요. 친정아버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듯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누구 마음대로 보고 가요? 격 떨어지게 자꾸 우리 아는 분들하고 마주치게 할 작정이에요? 우리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당장 저쪽 구석 안 보이는 방으로 치워버리든지 하란 말이야.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 있었고 귀여운 딸아이의 첫 생일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친정 부모님의 처진 어깨를 보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응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죠. 간신히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연회장 안쪽의 가족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돌상 앞에서 예쁜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가 깨르르 웃고 있었죠. 하지만 대기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까 로비에서 겪은 수모 때문에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시고 구석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굳어버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예쁜 손녀딸 한번 안아보셔야죠. 자, 여기요.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친정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낡은 보자기 안에는 직접 짜오신 진한 참기름 한 병과 정성스레 빚은 수수팥 떡, 그리고 붉은 천에 겹겹이 싼 작은 돌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손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시골에서 떡 좀 해왔다. 그리고 이건 읍내 금은방에서 맞춘 반지인데
작아도 할미 할애비 정성이니 받아다오. 친정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단번에 붉어졌습니다. 엄마, 뭘 이런 걸 다 싸우셨어요. 올라오시는 것도 무거우셨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 제가 돌반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던 찰나였습니다. 대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죠. 아니, 지금 우리 귀한 손녀 돌상에 그딴 쓰레기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친정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수수팥떡이 든 보자기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진 떡을 줍는 사이 시어머니의 폭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런 총구석에서 만든 싸구려 음식을 감히 어디라고 가져와요? 이거 먹고 우리 귀한 손녀 배탈이라도 나면 사돈이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그 돌반지, 이딴 얇아 빠진 금쪼가리는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하겠네. 곧 이따가 재벌가 며느리인 최 여사도 축하하러 올 텐데 그분이 이런 걸 보면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여보, 당장 어머니 말려.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남편도 당황하여 시어머니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좋은 날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입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두 눈을 희번득거렸습니다.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어디서 근본 없는 집안 사람들이랑 어울리더니 너까지 눈에 뵈는 게 없니?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친정 부모님을 향해 삿대질을 한 채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 키키한 냄새. 그지 노인네들이 오니까 이 고급 호텔 잔치 자리에서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격 떨어지게 여기서 알짱거리지 말고 당장 저쪽 구석으로 가요. 행사 끝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으란 말이야. 바닥에 뒹구는 붉은 수수팥떡 위로 친정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신 제 부모님이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수년 동안 참고 참았던 이 악물고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화라산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흙구덩이에서 구르며 저 하나만을 위해 헌신하신 제 부모님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떡을 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죠. 그 순간 화라산처럼 끓어오르던 분노가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말리려던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죠. 여보, 넌 가만히 있어. 저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번뜩이는 눈빛을 보고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너 지금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니? 어디 감히 시어미 앞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가와. 저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등 뒤로 화려하게 차려진 돌상을 향해 시선을 돌렸죠. 비싼 돈을 들여 세팅한 최고급 전통 돌상이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돌상의 상판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을 통째로 들어 시어머니의 코앞을 향해 단번에 엎어버렸습니다. 우당탕탕,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대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개의 그릇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요란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던 과일과 크림 케이크가 시어머니의 명품 구두와 비단옷 위로 쏟아져 내렸죠. 화려했던 돌상은 순식간에 처참한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죽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아, 너 미쳤니?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천박하고 무식한 게 기어이 미쳐 돌았구나. 시어머니는 치마에 튄 생크림과 과일즙을 털어내며 펄펄 뛰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들을 질박하게 밟으며 시어머니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하게 그리고 서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맡기에는 어머니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는 악취가 훨씬 더 심하고 역겹네요. 무엇이 어째? 이 싸가지 없는 년이 감히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매서운 손을 번쩍 치켜들었지만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더 큰 소리로 쏘아붙였죠. 어디 한번 때려보세요. 그 잘난 뼈대 있는 집안의 수준을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주시라고요. 개천에서 용난 며느리가 그동안 우스우셨습니까? 이런 저를 며느리로 들인 어머니 아들은 대체 무슨 수준인 건가요?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공에 든 손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두 눈은 충격과 경악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남자를 위해 참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민준, 나 오늘부로 니네 엄마 며느리 노릇 당장 때려치울 거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우리 여기서 다 끝내. 이혼해. 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도 화들짝 놀라 제게 다가오셨죠. 지혜야, 안 된다. 우리 때문에 네가 왜 이혼을 해? 우리가 지금 당장 내려갈 테니까 넌 그냥 참아라. 응? 친정어머니가 제 팔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애원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어머니의 두 손을 따뜻하게 꽉 쥐었어요. 엄마, 저런 취급받으면서 평생 종살이하는 딸을 보고 싶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안 참을 거니까 엄마 아빠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는 바닥에 뒹구는 붉은 수수팥떡이 든 보자기를 소중하게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품에 안겨 놀란 눈을 하고 있는 딸아이를 단호하게 빼앗아 안았죠. 더 이상 이 끔찍하고 악취나는 공간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짐을 챙겨 돌아서려는 찰나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멀뚱히 서서 뭐 하는 거니? 저 미친 기집애 머리채라도 잡고 당장 내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해.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이 당연히 당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셨죠. 평소 같았으면 중간에서 쩔쩔매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들었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꽉 쥔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남편의 시선은 바닥에 진이 기어진 수수팥떡과 눈물범벅이 된 제 친정 부모님의 처참한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마, 남편의 목소리는 바닥까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냐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고함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너 지금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대체 뭘 틀린 말 했어? 저것들이 먼저 내 귀한 손녀 잔치를 다 망쳐놨잖아.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시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잔치를 망친 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니라 바로 엄마예요. 지혜가 그동안 엄마의 그 모진 구박과 폭언을 얼마나 묵묵히 참아왔는지 알아요? 제가 중간에서 등신같이 굴어서 제 아내를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봅니다. 남편의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부여잡으셨죠. 이호로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촌년 치마폭에 쌓여서 너를 낳아준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남편은 시어머니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채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빈 제 한쪽 손을 아주 꽉 쥐었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도 난 할 말 없어. 그동안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 가슴에 대못 박은 거 평생 갚으면서 살게. 하지만 나 오늘부로 엄마랑 인연 끊을 거니까 제발 나버리지 마. 남편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밉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를 위해 평생의 혈육을 끊어내겠다는 결단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장 대답을 하는 대신 그저 남편의 손을 묵묵히 마주 잡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는 몸을 돌려 제 친정아버지의 거친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해서 두 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남편은 다시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시어머니를 향해 쐐기를 박듯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어머니 아닙니다. 앞으로 내 아내, 내 가족 근처에 단 한 발자국도 얼씬하지 마십시오. 여보, 이제 가자. 아버님, 어머님, 어서 나가시죠. 남편은 제 손과 친정아버지의 손을 단단히 이끌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들려왔어요. 강민준, 너 이 문 나가면 내 아들 아니야. 당장 돌아오지 못해. 하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연회장 문을 밀고 나오자 시원한 로비의 공기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죠. 지긋지긋한 악취가 사라진 그곳에서 남편의 넓은 등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남편의 단단한 손에 이끌려 연회장 문을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다급한 하이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언니, 숨을 헐떡이며 저희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놀라 돌아보자 신우이는 엉망이 된 대기실 상황을 뒤늦게 목격하고 사색이 되어 쫓아온 참이었죠. 신우이는 늘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제게 미안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언니 오빠, 사돈 어르신들께 이게 무슨 짓인지 제가 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친정 부모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활짝 열린 연회장 문 너머로 생크림과 과일 범벅이 된 치마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아, 네가 왜 거길 가서 그 천것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어?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악을 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이의 얼굴에 혐오감마저 맴돌았어요.
신우이는 저희를 등지고 서서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렇게 무식하고 천박하게 굴어? 새언니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우리 집안 같은 곳에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시어머니는 믿었던 딸마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자 충격에 휩싸인 듯 입을 떡 벌리셨죠. 뭐시? 너 지금 낳아준 애미한테 천박하다고 했니?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원망 어린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 교양 있는 척, 뼈대 있는 집안인 척 혼자 유세는 다 떨면서 하는 짓은 동네 양아치보다 못하잖아. 나도 이제 엄마 딸 안 해. 오빠랑 새언니 버렸으면 나도 버려. 앞으로 나 안 보고 살 각오해.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폭탄 선언을 던지고는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이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고는 다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빨리 장모님 모시고 나가자. 아가씨, 저희 먼저 가볼게요. 제가 짧게 인사를 건네자 신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오빠랑 부모님 모시고 조심히 가. 신우이마저 저희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넓고 화려한 호텔 복도 한가운데에는 엉망진창이 된 몰골에 시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죠. 서윤아, 민준아. 시어머니의 애달픈 부름이 호텔 복도를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부름에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꽉 잡아주는 손에 의지한 채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첫 손주의 돌잔칫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헛된 선민의식과 무례함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눈에 밟히는 딸마저 한순간에 잃고 말았죠. 멀어지는 등 뒤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허탈한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전 처음 벅찬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친정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제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하게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련 없이 안방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꾹꾹 눌러 참으며 모아두었던 시어머니의 만행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거실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남편의 앞으로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 봐. 그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보냈던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들 전부 다 인쇄해 둔 거야. 그리고 이 이동식 메모리 안에는 상견례 때부터 나한테 퍼부었던 막말 녹취록이 연도별로 싹 다 정리되어 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재산 분할에 쓸 증거 자료로 부족함은 없을 거야.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의 종이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갔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시어머니의 폭언들을 활자로 직접 확인한 남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등신 천치였어. 당신이 이렇게 매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 진짜 죽일 놈이야. 정말 미안해. 남편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에 휩쓸려 약해지면 평생 그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제 와서 울고 짜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고 싶지 않아.
여기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 내가 요구한 위자료랑 재산 분할 조건 다 적혀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차갑게 내민 합의서를 바라보던 남편은 눈물이 가득 고인 붉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합의서의 내용은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이 집도 내 명의로 된 예금도 전부 다 당신이 가져가. 내가 당신한테 지은 죄 이걸로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우리 예쁜 서윤이 상처받지 않게 당신이 잘 키워줘.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합의서에 선명하게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려 변명하거나 질척거리지 않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묘하게 쓰라렸어요. 도장이 찍힌 서류를 챙겨 들고 돌아선 제 등 뒤로 남편의 서러운 흐느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길고 숨막혔던 제 결혼 생활은 철저한 준비 끝에 완벽하고 깔끔하게 서류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2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 앞길만 보고 갈 작정입니다. 이혼 서류에 완벽하게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난 제 삶은 하루하루가 날아갈 듯 가벼웠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탁 트인 거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휴대전화 화면에 아가씨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이혼 후에도 제게 미안하다며 가끔 안부를 묻던 시누이였기에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가씨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아가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집을 나간 뒤 시어머니의 일상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허세 가득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제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틈틈이 경제적인 조언을 해드리며 재산을 불려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사라지자마자 시어머니는 귀가 얇아 이상한 투자 사기에 휘말려 큰 돈을 날리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관리해주던 펀드랑 적금 다 깨서 이상한 주식에 넣었다가 반토막도 안 남았어. 게다가 평소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양반이 청소며 빨래를 어떻게 하겠어? 아가씨의 생생한 묘사에 저는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명문가 사모님 행세를 하며 제 부모님을 냄새난다고 모욕했던 시어머니의 말로가 참으로 우스웠거든요. 그래서 남편은요? 그 사람은 어머니 안 챙기고 뭐 한대요? 제가 담담하게 묻자 아가씨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엄마랑 아예 천륜을 끊어버렸어. 엄마가 돈 다 날려먹고 집구석 엉망되니까 그제야 오빠한테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해댔나 봐. 아가씨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매달리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민준아, 애미가 죽게 생겼다. 네가 와서 이 집구석 좀 치우고 애미 좀 살려다오. 지에 그년이 없으니까 밥 한 끼 차려 먹을 수가 없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 절박한 부름에 돌아온 전 남편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해요. 당신이 내 엄마입니까? 내 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내 가정 파탄낸 사람이랑 더는 할 말 없습니다. 다시는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빠가 딱 저렇게 소리치고는 아예 휴대전화 번호를 싹 바꿔버렸대. 그러고는 회사에도 자진해서 지방 발령을 내달라고
신청해서 저기 땅끝마을 쪽 지사로 도망치듯 내려가 버렸어. 엄마가 오빠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는데 이미 짐 싸서 떠나고 난 뒤였지. 모든 사실을 전해 듣는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지금 엄마 혼자 그 넓고 지저분한 집에서 매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자기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후회하는 거지. 딸도 집 나가, 아들도 인연 끊어, 며느리 쫓아내고 돈까지 다 잃었으니 남은 게 뭐겠어.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악다구니를 쓰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스스로 파놓은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맑고 홀가분했어요. 시누이와의 통화로 시댁의 몰락을 전해 들은 후로도 제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평범하지만 안락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죠. 주말을 맞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소파에 앉아 갓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현관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 모니터를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떼국물이 흐르는 초췌한 얼굴을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건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상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낡고 구겨진 옷차림에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린 그야말로 초라한 노인네의 몰골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소문에서 제 새집 주소까지 알아낸 건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만히 화면만 지켜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연신 누르며 현관문에 매달려 애타게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이렇게 밖에서 꿇어앉아 빌마. 화면 속의 시어머니는 정말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평생 남들 위에 군림하려 들며 콧대를 높이던 시어머니가 제 현관문 앞에서 넙죽 엎드려 비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묘했죠.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가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미쳤었어. 너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고 민준이도 서윤이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같이 귀하고 착한 며느리를 몰라봤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절규는 처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때 제 친정 부모님을 냄새나는 거지 노인네들이라며 멸시했던 그 악독한 입에서 나오는 사과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티끌만한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쏟는 그 꼴이 한없이 우스울 뿐이었죠. 저는 현관문은 굳게 닫아둔 채 인터폰을 향해 차분하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이니까 박말순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전 지금 제 삶이 너무 향긋하고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당신이 빠지니까 매일매일 꽃향기가 나는 것 같거든요. 당신이야말로 구질구질하게 남의 집 문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제 단호한 거절에 숨을 헐떡이며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니다, 지혜야. 내가 앞으로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평생 식모처럼 숨죽여 살게. 그러니까 제발 늙고 불쌍한 나 좀 살려다오. 저는 그 구차한 변명을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냄새나는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면 곧바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자비 없이 인터폰의 전원을 툭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짐과 동시에 복도 밖에서 들려오던 구슬픈 통곡 소리도 완전히 차단되었죠. 완벽하게 차단된 두꺼운 현관문 안쪽에서 저는 아주 길고 시원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터폰을 끄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두꺼운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던 미약한 울음소리도 이내 완전히 사라졌죠. 과거에 끔찍했던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완전한 자유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하루하루가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 가정에 얽매여 미뤄두었던 큰 프로젝트를 기꺼이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능력을 단번에 인정받아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차장으로 승진하는 쾌거도 이뤘죠.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지긋지긋한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오롯이 이지혜라는 제 이름 석자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일은 평생 흙먼지 속에서 고생만 하신 친정 부모님께 온전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 부모님을 모시고 생전 처음으로 최고급 크루즈를 타는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잔칫날 호텔 구석에서 수모를 겪으시며 흘리셨던 그 피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닦아드리고 싶었거든요. 푸른 지중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크루즈 갑판 위에서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덕분에 이 늙은이들이 살다 보니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너 혼자서도 이렇게 보란 듯이 잘 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데리고 올 걸 그랬다. 우리 딸 그동안 혼자 소갈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꼬. 친정아버지도 붉어진 눈시울로 허허 웃으시며 제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이제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내 인생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라. 아빠는 우리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고운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멍울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철마다 더 좋은 곳으로 많이 모시고 다닐 테니까 건강하게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셔만 주세요. 가끔 지인들을 통해 건너 전 시어머니의 근황이 들려오고는 합니다.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쓰레기장 같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고 해요. 아들과 딸에게 완벽하게 버림받고 재산마저 탕진한 채 매일 밤 소주병을 껴안고 과거의 헛된 영광만 부르짖으며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불행한 소식도 더 이상 제 마음을 단 1mm도 흔들지 못합니다. 저에게 그 사람은 이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완전한 타인일 뿐이니까요.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거리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여유롭게 빛나고 있죠.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꽃내음처럼 제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내일이 가슴 벅차게 기대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홀로서기를 만끽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천에서 용난 며느리를 무시하다가 스스로 시궁창에 빠진 시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멸시를 과감히 끊어내고 오롯이 자신만의 찬란한 인생을 되찾은 지혜 씨의 당당한 홀로서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의 진정한 격은 몸에 두른 비싼 명품이나 얄팍한 집안 배경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따뜻하고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헛된 선민의식으로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을 매몰차게 걷어찬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가 참으로 통쾌하면서도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생하고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속 시원한 이야기, 기막힌 세상만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찰진 사연으로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